안녕하세요. 옥천 마을 라디오 초대 진행을 맡은 양성민, 박상욱입니다. 네, 장마가 끝나고 무더위가 찾아온 지금 눈 내리는 겨울이 그립고 추위에 벌벌 떨며 난로 앞에 서 있을 때 따뜻한 여름이 그립듯이 지금 내 곁에 없는 것들이 항상 그리워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옥천 마을 라디오의 첫 녹음 시간으로 2020년 7월 9일부터 시작된 옥천 마을 라디오 제작 교육을 시작으로 교육 4회차 만에 녹음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지역 공동체 라디오와 같은 마을 미디어가 아직 약세인 옥천에서 마을 라디오 제작에 관심을 갖고 오늘 이 자리에서 녹음을 함께 해주시는 옥천 마을 라디오 회원님들과 함께 나에게 라디오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한 분씩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같이 진행을 맡아주시는 박상욱님께서 이야기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박상욱입니다. 저는 옥천에서 공무원 생활을 하고 있고요. 옥천에서 나고, 옥천에서 자라고, 옥천에서 결혼하고, 아기 낳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시면 말씀해 주실까요? 안녕하세요. 김명란입니다. 저는 박상옥님처럼 옥천에서 태어난 건 아니지만 한 6, 7살 때부터 옥천에서 쭉 살아왔었고요. 그리고 늘 소녀 감성으로 그런 것들을 잊지 않으려고 또 노력하고 그렇게 좀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 아줌마? 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소녀 감성을 가진 아줌마. 네, 소녀 감성 아줌마. 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분 네. 민경천 선생님. 네, 편하게 돌아가면서 얘기해 주세요. 네, 저는요 작년에 팟캐스트를 하면서 라디오에 대해서 조금은 배워봤다고 생각했는데 제 소개는 전 작년에 철인후원으로 여기서 팟캐스트를 조금 했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재미있게 했었는데 저는 운동도 하고 우리 박상욱님처럼 옥천에서 나고 자라고 지금까지 살고 있고 애셋 낳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하는 건 운동이고요. 그리고 독서도 좋아하고요. 다행히 이번에는 친구들이 같이 라디오를 같이 배워서 너무너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굳이 헤드셋을 돌려서 사용하실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9살 때 옥천으로 이사를 와서 18년째 살고 있는 황현경이라고 하고요. 18년째. 지금은 디자이너로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옥천의 활동들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하고 사진 찍고 영상 찍는 거, 편집하는 거 고루고루 좋아하고요. 작년에는 라디오를 처음 팟캐스트 교육으로 접했고 올해 또 참석하게 됐네요. 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친구 따라 팟캐스트에 참가한 박호시입니다. 저는 호기심 천국이라 팟캐스트가 어떤 걸까라는 생각으로 왔거든요. 네. 아직은 잘 몰라요. 근데 그냥 아직도 눈으로 바라보면서 배우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많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기소개가 다 끝났죠? 아니 이거 기술을 하고 계신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셔야죠. 말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마이크 없이도 되나요? 네.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 자리에서. 네, 안녕하세요. 저는 옥천 가와리에 살고 있는 신은심이라고 있고요. 박성훈님과 한 집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집에 새들어 살아요. 우리 집주인이에요. 그러세요? 둘이 사귀어요? 불륜인가? 심하네요. 그런 수위 조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엔지니어 역할을 맡고 있고 기계라면 무조건 사랑하는 여자입니다. 네. 사실 이 라디오 하면은 저는 이제 딱 생각나는 게 자동차 라디오 딱 생각나잖아요. 자동차 운전 중에 듣거나 그런 거.
이 팟캐스트라는 걸 사실 접한 게 3년도 채 안 됐어요. 사실 팟캐스트라는 걸 제대로 좀 경험을 해본 게 있다라는 걸 듣기만 했지 이게 정확히 뭔지는 몰랐고 유튜브 같은데 녹음 파일로 나와 있는 것들을 좀 보면서 경험을 좀 했었었는데 좀 개인적으로 이 최근에는 유튜브 때문에 영상 매체가 되게 각광을 받고 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라디오 음성 매체가 가지고 있는 이 뭐라고 해야죠? 낭만이라는 게 확실히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뭔가 유튜브 같은 영상 매체는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이해를 하는 방식이지만 음성 매체만의 매력은 확실히 제가 상상을 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것 같은데요. 이러한 각각의 이제 개개인의 라디오에 대한 여러 가지 추억이나 경험 같은 걸 좀 공유하는 자리를 좀 시간을 좀 가지려고 하는데 저희 그 주장님께서는 어떤 박상욱. 박상욱님께서 어떤 경험이 있으신지? 옛날에 그 마이마이 시대거든요, 제가. 마이마이가 없어갖고서. 마이마이가 뭔가요? 제가 몰라서 그렇습니다. 마이마이, 네. 마이마이는 뭐냐면은 옛날에 그 카세트 테이프를 휴대할 수 있는 그런 그 기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내가 듣고 싶은 가수의 그 테이프를 들을 수 있는 그런 기계고요. 라디오 기능까지 같이 있어요. 라디오. 그래서 아주 센세이션했죠. 센세이션. 센세이션. 네. 영어를 잘 못하시는 분. 죄송합니다. 영화를 것이라. 네. 기본적인 그 마이마이 세대 때 가장 많이 들었던 게 이종환의 지금 밤의 디스크. 밤의 디스크쇼. 빠바바바바바밤. 요게 이제 시그널 음악이거든요. 네. 이제 그 음악이 제가 아까도 계속 이렇게 그 음악 입으로 좀 떠드는 게 그때 기억이 가장 많이 남고요. 그 다음에는 그 누구죠? 김기덕. 김기덕 씨. 유열? 네, 두시. 김기덕 씨. 두시. 네, 골든 디스크. 네, 그거를 좀 많이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이제 커서 성인이 돼서 이제 그 노조하고 이제 제가 좀 노조를 했었거든요. 네. 멋지십니다. 네. 노조.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김어준의 그 팟캐스트 팟빵. 팟빵 뭐 이런 거를 좀 많이 들었죠. 그 세대가 지나면서 옛날에는 음악 좀 감상적으로 이제 듣다가 요즘은 그냥 라디오를 통해서 정보를 듣는 그런 시기가 많이 왔고요. 또 개인적으로 또 이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 그 EBS 네. 그 아침에 반디. 반디에 많이 듣습니다. 7시부터 시작해서 9시까지 그거를 좀 많이 듣는 편입니다. 네. 난리네요, 난리요. 네. 좀 상당히 분위기가 웅장한데요. 네. 그 황당 선생님께서는 어떻게? 김명란입니다. 사실 저는 사는 게 어려웠었나 봐요. 우리 집에 라디오가 없었어요. 텔레비전을 보신 건 아니고요. TV도 저 친구 있었어요. 그런데 그 드라마를 보면은 영화나 드라마에서 왜 그 OST? 굉장히 가난한 달동네 같은 데 사는 그런 사람들이 왜 라디오 이불을 막 폭 뒤집어 쓰고 그 라디오 속에서 막 이렇게 음악도 신청하고 또 그 신청곡에 막 이렇게 배달되기를 막 기다리면서 이런 그런 모습들을 왜 TV 드라마로 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걸 생각해 본다면 정말 이 라디오는 따뜻함과 또 없는 사람들한테 정말 길을 좀 이렇게 열어주고 또 추억을 또 이렇게 우리들 가슴 속에 이렇게 새겨주는 그런 매체가 아니었나. 근데 이제 개인적으로 지금은 이제 출퇴근 시간에 라디오를 즐겨 듣기는 해요. 항상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항상 이렇게 그 채널을 맞춰놓고 오며 가며 듣는 그 정도인데 이번 이 기회로 조금 더 라디오에 조금 더 관심을 더 많이 가져보려고 지금 생각 중이에요. 네. 근데 저는 라디오 하면 진짜 오래전에 아까 이종환의 밤의 디스크부터 얘기했는데 어려서부터 라디오를 무지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백색소음 있잖아요. 저는 그냥 라디오를 아직도 백색소음으로 생각하면서 그냥 늘 켜놓고 있는 게 습관이 됐어요. 그리고 라디오에 대해서는
내가 한 20살쯤 됐을 때 20살 직장을 가지면서 맨날 라디오에 사연 많이 보내잖아요. 제가 사연 당첨을 몇 번 됐거든요. 선물도 받고 네. 그 시절에 그것 좀 해봤지요. 그리고 우리 딸내미 수능 있을 때 그때 이수경의 방송 얘기해도 되나요? 네. 네, 파워 FM 들으면서 우리 딸내미 3년 정도 이렇게 학교 출퇴근을 시켰는데 통학을 시켰는데 라디오 사연을 보내서 합격 기원도 하고 그리고 사연도 보내가지고 선물도 받고 그랬었거든요. 그게 제일 목적이잖아요. 선물 받는 거. 뭐 제일 크게 잘 받은 게 뭐예요? 제일 크게 받은 거 그렇게 큰 건 없었던 것 같아요. 뭐 커피 뭐 아니면은 그 다음에 대전 방송에서는 저기 기름 저기 되는 게 뭐죠? 식용유요? 식용유 말고 네. 그런 것도 있었고. 선물은 나중에 얘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라디오는 네. 그래서 사연을 많이 보낸 그런 생각이 나고 그리고 늘 지금도 늘 옆에 틀어놓는 게 라디오 같아요. 반디라든지 고릴라라든지 해가지고 계속 듣고 있는 게 라디오 같습니다. 네, 저는 제 의지로 인해서 라디오를 들은 적은 단 한 번도 없고요. 2010년도에 제가 아이폰 4를 썼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마트폰이 너무 배터리가 금방 닳았어요. 그래서 제가 버스를 타거나 멀리 이동할 일이 있으면 스마트폰을 보지 않고 가야만 했었는데 2010년도부터 12년도까지 제가 고등학생 생활을 하면서 대전에 매일 놀러를 나가서 친구들이랑 노는데 대전에 나가는 607번 버스에서 늘 핸드폰은 꺼두고 이제 기사 아저씨의 선택과 취향이 가득 버무려진 라디오를 들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매번 다른 기사 아저씨가 있었는데 너무나 신기하게도 아저씨들 보는 라디오가 다 같은 거였어요. 뭐였는지는 모르는데 이제 과거에 있었던 일들을 재밌게 이제 좀 흉내내면서 들려주는 즐거운 일화를 들려주는 그런 것들이었는데 그게 기억에 남네요. 네. 저는 라디오가 사랑을 연결해주는 매개체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짝사랑했던 남자한테 표현할 수가 없어서 카드를 보냈어. 이종환 디스크쇼에. 근데 막 또 그거를 읽어주더라고요. 이종환 세대. 그 다음에 또 그 친구가 이렇게 해준, 그러니까 저만의 그런 사춘기 때 그런 아무튼 설레이는 역할을 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라디오는 글쎄 제가 의도적으로 듣지는 않아요. 근데 그 뭐라고 해야 되나 하도 이상한 믿지 못할 그 매체의 그 역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새로운 정보를 들을 수 있을까라고 해서 가끔 들어요. 특히 유튜브를 통한 라디오 방송 이게 정말 사실일지 거짓말일지 구별이 안 될 때 진실을 찾고자 할 때 듣거든요. 네. 그래서 팩트를 찾는 매개체? 저한테는 그런 역할인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방송에 최적화되어 있으시네요, 완전히. 라디오를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운전 중에 자주 듣는데 이게 가까운 거리긴 하지만 한 청주 정도로 왔다 갔다 할 때는 이게 가끔 졸릴 때가 있어요. 특히 아침에 이동을 하거나 아니면 점심 먹고 이제 운전을 하다 보면 졸릴 때가 있는데 이때는 그냥 음악을 틀기보다는 그냥 라디오를 틀어요. 라디오를 틀면 이때 어떤 사연을 듣는 시간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패널들끼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들으면서 잠을 좀 있는 편인데 이런 기능처럼 뭔가 좀 각자 라디오를 통해서 어떤 얻는 점이라든가 이런 게 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자기의 어떤 생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됐다든지 아니면 어떤 부분을 좀 반성하게 됐다든지 그런 것들이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있으신 분이 계시면 자연스럽게 좀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아니요 잘하는 게 아니라 제가 사실은 학교 다닐 때는 약간의 데모권 학생이었다가 굉장히 기존의 편파적인 그 여당권이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제가 생각이 참 많이 변했어요. 제 생각이 잘못된 언론에 의해서 많이 왜곡됐구나. 진실을 모르고 너무 진실에 왜곡된 사연을 갖고 사람들한테 내가 너무 많은 얘기를 했구나. 그래서 사실은 유튜브 아까 말했던 그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생각이 많이 변하고 또 그 정치적인 면도 내 생각과 정반대인 면을 많이 인식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라디오가
사실 이게 또 팩트인지는 몰라요. 내가 팩트라고 믿고 싶기도 하지만 네. 팩트인지는 모르나 나름대로 비교했을 때 이게 그래도 팩트에 가깝지 않을까? 이제 조금 더 내가 어른 정말 어른으로서 시민권을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을 아주 기본적으로 가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라디오는 팩트다. 라디오는 팩트다. 네. 네. 저는 소녀 감성 아줌마라고 했잖아요. 저를. 그런데 이제 오고 가는 출퇴근 시간에 그 듣는 라디오가 때로는 나한테 어떤 자극을 주는 거예요. 그 MC가 하는 멘트라든지 또 거기에 등장하는 어떤 게스트들이 하는 말들이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실생활에 어떤 작은 자극을 주면서 감동을 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라디오는 감성이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싶고, 또 제가 라디오를 이제 조금 더 이렇게 집중해서 듣는다면 그런 채널을 골라서 들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현재는 그 KBS 클래식 1 FM 굉장히 좋은 그 채널이 있어요. 하루 종일 그 좋은 클래식들이 나오는데 그 속에서 저한테 실생활에서 감성을 조금씩 줘요. 그래서 굉장히 좋은 프로들이 그 라디오에 다양한 방송국에서 이렇게 우리들한테 들려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런 클래식 프로 그 FM 같은 그런 것들을 자녀들하고 남편들하고 막 같이 공유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그 나한테 좀 어떤 자극이 되고 또 살아가는데 활력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성이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정보 제공자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내가 20대 중반쯤 라디오를 들으면서 라디오에서 선정도서가 있었어요. 책을 소개해 주는데 그 책을 참 많이 사봤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떤 정보를 갖다 제공해 주는,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이제 정치적인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정치에 대해서 많이 뭐 정치쇼라든지 뭐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몰랐던 부분들, 내가 생각하는 것과 좀 다른 부분들, 네. 그런 것들도 많이 얘기해주고 그럴 때 판단에 자기 판단의 선택은 본인 거지만 그래도 새로운 것들을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정보 역할을 하고 있고, 영화라든지 아니면 이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라디오에서 제공해 주니까, 어떤 때 보면은 이제 오디오북 같은 것도 요새는 많이 하잖아요. 책 네. 읽어주는 그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라디오는 아마 정보 제공자라고 생각합니다. 맞는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이게 기존에는 어떤 다양한 라디오를 듣고 있는 다양한 청취자들이 보내는 사연들로 되게 약간 재밌게 듣는 거였으면은, 요새는 그냥 틀어놓다 보면은 약간 정보 제공의 역할, 정보 전달, 뭔가 지식을 습득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라디오가 이제 팟캐스트에서 오디오북으로 이제 변하고 있는데, 저는 사실 오디오북을 아직까지 들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아직 따로 들어보질 못했었는데, 이제 굳이 오디오북이 아니더라도 오디오북과 유사하게, 어쨌든 유튜브가 사실 영상 매체만 다루는 곳이라고는 하지만 그냥 음성만 올라가는 것들도 많잖아요. 거기에서도 그냥 예를 들어 어떤 뭐 책이나 내지는 어떤 이론에 대해서 설명하는 거를 틀어놓고서는 쭉 듣다 보면은 그냥 자연스럽게 이게 머릿속에 들어오거든요. 이러한 변화가, 저는 이제 라디오가 단순히 주파수로만 듣는 라디오가 아닌 이제 아예 다루는 플랫폼 자체가 바뀌는 이 상황에서 이 세대별로 내지는 다양한 매체로 듣고 있다는 거에 되게 신선함을 느끼고 있거든요. 그 혹시 박상욱 진행자님께서는 오디오북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네, 있어요. 어떤 거 최근에 들어보셨어요? 오늘도 그 EBS에서 노인과 바다. 노인과바다. 네, 그거 오케이. 들으면서 퇴근했거든요. 맞아요. 너무 재밌고요. 마지막. 우리 나이가 되면 약간 좀 노안이 와가지고 네. 글 읽기가 좀 싫어지거든요. 근데 이렇게 오디오 들으면 네. 되게 좋아요. 그리고 여러 성우들이 각자의 개성적인 목소리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기 때문에 훨씬 더 각인이 되고 좋은 것 같아요. 그러세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 주로 그냥 오디오북을 그러면 EBS 이 라디오 채널에서 네, 주는 거예요? 네, 주로 이제 저도 이제 이동할 때 듣는데 거의 EBS 고정을 해놓고 듣거든요. 네. 아니면 아까처럼 KBS 클래식
왜 그러냐면 광고가 거의 없어요. 아, 지금 광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듣기가 싫거든요, 중간에. 라디오 일반적인 라디오에는 광고가 너무 심해서요. 네, 광고도 심하고 또 DJ들이 너무 말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그게 제가 듣고 싶은 게 아니거든요. 저는 네. 음악이 듣고 싶고 어떤 정확한 뭐 이런 그 지식을 얻고 싶기 때문에. 네. 근데 너무 광고성이 강한 매체들이 많아서 그러면 저는 좀 그래서 옛날보다는 지금 라디오를 좀 잘 안 듣게 되는 것 같아요. 네, 저 이제 이러한 각자의 라디오에 대한 여러 가지 사연들이나 이런 경험들이 있는데 사실 가장 크게 좀 이야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가 결국 뭔가 만들어보고 싶다 내지는 라디오를 한번 만드는데 관심이 간다 해서 이 동아리에 모여주신 거잖아요. 어떠한 방송 아이템 내지는 나는 최소한 어떤 평소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내가 저것보단 잘 만들겠다. 아니면 나는 이 분야에는 한번 얘기해보고 싶다.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게 흔히 지상파에서 다루는 그런 라디오에서는 담지 못하는 그리고 팟빵이나 뭐 이제 되게 아마추어 영역부터 프로 사이에서 다양한 내용들이 오고 가지만 거기서도 어쨌든 특히 지역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여기에는 전문가다라는 생각으로 방송을 하실 수 있으실 텐데 그런 아이템들을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가 전에 듣기로는 뭐 텍사스 거리 뭐 이런 거 네, 이런 아이템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아이템들을 간단하게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이게 마을 라디오잖아요. 마을 라디오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가장 이제 하고 싶은 게 옛날 얘기들을 옛날 사람들이랑 같은 시대에 공유했던 사람들이랑 얘기를 나눠보고 싶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때 지나오면서 제 생각으로만 추억이 이렇게 남아있잖아요. 근데 그분들하고 제 얘기를 나누면 또 제가 잘못 생각하고 있었고 제가 잘못 추억으로 갖고 있었던 내용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거를 이렇게 그 동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랑 같은 사건을 공유하면서 또 제 뭐 옛날의 추억을 또 다시 이렇게 정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을 것 같고 그런 걸 얘기하다 보면 엄청 재밌어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하다 보니까 한 2-3시간을 그냥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이도 이제 얘기하다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을 라디오는 그런 얘기 하는 것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가 이제 이 옥천이라는 정말 작은 지역에 살고 있으니까 지금 박상욱님처럼 그 말씀에 제가 공감을 좀 하는데 굉장히 추억도 되고 또 듣는 사람도 편안하게 재미있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저희 민경천 선생님께서는 어떨까요? 저는 지난번에 이제 철인운만 하면서 철인삼종에 대해서 했었잖아요. 아직도 운동에 대해서는 계속 한 번 더 해보고 싶고 그리고 요즘에 다육이를 많이 키우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법이라든지 요새 EBS에서 식물 키우는 거에 대해서 방송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방송을 하고 있어? 정말 사사로운 사연들도 정말 이 식물은 어떻게 크고 있는데 이렇게 키우면 됩니까? 라고 이런 식으로 질문도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네. 내가 키워보던 것들 그런 얘기들도 하고 하니까 나도 저런 걸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다육이 키우는 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같이 전문적으로 키우는 사람하고 같이 공유를 하면서 그런 프로그램을 갖다 다육이 키우는 것에 대한 그런 세세한 것까지도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다육이. 약간 저도 하고 싶은 거랑 살짝 연결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식물까지는 아니지만 약간 생물 부분에 있어서 네네. 이게 생물 유튜브 이런 거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렇죠. 저는 그거를 굳이 이렇게 사진이나 이런 영상을 통해서 막 관찰 이런 것보다는 좀 말로 약간 이 청취자가 완전히 자기가 생판 모르는 생물인데 이 말로만 듣고서는 상상을 해보는 것도 되게 재밌겠다. 그렇죠. 그런 생각을 좀 하거든요. 되게 좋은 아이템인 것 같아요. 저기 황영규님 뭐 혹시 하실 말씀이 아이템이 없으세요? 이 아이템이 없으시면 안 되는데. 아니 처음에 네. 우리 왜 처음에 이제 선생님하고 첫 만남에서 내가 정말
라디오 마을 방송을 한다면 어떤 걸 하면 좋을까 하고 혼자 생각했던 그런 게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때는 단순히 지금 박상욱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그런 게 더 훨씬 좀 효율적이고 듣는 이도 훨씬 재미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나 혼자 진행하면서 이렇게 마을 방송을 꾸려간다면 어떤 걸 해볼까 한번 고민을 했었는데 제가 소녀감성 아줌마라고 있잖아요. 네, 소녀 감성. 제가 네. 좀 다분히 소녀감성이랍니다. 그래서 제가 좀 짧게 써놨던 그런 글들을 그날 하루에 그 날씨라든지 어떤 뭐 사회적인 뭐 어떤 이슈가 되는 것들 네. 아니면은 뭐 내가 좋아하는 패션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 다양한 것들을 좀 이렇게 이제 그 오프닝 멘트로 쳐준 다음에 네. 그 이제 뒷부분에서는 제가 좀 짤막짤막하게 써놨던 그런 글들을 좀 읽어주고 근데 방송 분량은 5분 정도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5분이요. 쉽게 한번 그런 걸 한번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한번 생각은 했었지요. 근데 네. 결코 쉬울 것 같진 않아요. 사실은 할 수 있어요. 이거는 네. 꿈이랍니다. 꿈. 아, 꼭 네. 할 거예요. 교수님께서. 저는 사실 이 팟캐스트 처음에 왔을 때 한번 생각해봤어요. 제가 라디오를 방송을 한다면 어떤 방송을 해볼까. 저 입장에서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갈 수 없다면 지금 너무 자존감이 다운되고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게 뭘까. 네. 제 나름대로 한번 구상을 해봤어요. 근데 막 그렇게 확 떠오르지 않아요. 네. 책을 읽고 뭐를 혼자 한다는 것에 그렇게 빨리 자존감이 올라가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직도 계속 생각 중이에요. 이 자존감을 높일 수 있는 뭔가 있을까? 그거를 공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면 네. 굉장히 좋겠구나라는 생각을 계속 여기 처음 오는 순간부터 계속했어요. 아, 그런데 아직도 답이 안 나와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좀 일부러 해봤거든요. 그거는 개인차도 있겠지만 서로 공유하기가 너무 어렵다라는 거. 이 시대를 어떻게 받아들일까? 우리 세금각이 바뀌지 않는 이상은 참 어렵겠구나. 아직도 캐션이고 앞으로 풀어갈 문제인 것 같아요. 네, 이게 약간 활력 부분을 이야기해 주니까 되게 생각 못 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금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내지는 자택에서 주거 공간 안에서 모든 걸 해결하는 걸로 많이 가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막 최근에 많이 성장하고 있는 게 뭐 인터넷 방송이라든지 아니면 뭐 반려동물 부분이라든지 집 안에서 교감을 나눌 수 있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의 시장이 되게 커지고 있는 상황에 그러한 정보들을 전하는 네. 그 컨텐츠들도 되게 많이 발달이 되고 네. 있거든요. 뭐 아까 얘기했던 생물 같은 경우에는 뭐 어떻게 키우는 거다 그 뭐 속에 하고. 들어가죠. 예, 그렇죠. 그래서 저도 그런 식의 일환으로 컨텐츠를 생각했는데 그런 걸 넘어서 아예 지금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침체되어 있는 사람들의 심리를 좀 다시 일깨워줄 수 있는 뭔가 좀 반성을 하게 되네요. 네. 네, 그 저희 지금 기술을 맡고 계시는 네, 그 신흥시의 엔지니어님께서도 좀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냥 편하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네. 죄송해요. 많은 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러면 MC님 제가 얘기해도 될까요? 소녀감성 아줌마가 얘기해도 돼요? 예. 근데 박고신님이 굉장히 지금 누구나 지금 공감하는 이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좀 어떻게 보면은 마을 방송 라디오하고 좀 동떨어진 얘기일 수도 있는데 진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게 굉장히 우리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하고 또 이렇게 지금 저 나이대에 있어서는 더더군다나 그 자존감 하나로 진짜 무너지고 일어나고 막 그런 하루에도 12번씩 그 자존감이 막 떨어졌다 올라갔다 이런 걸 굉장히 맛보거든요. 근데 요즘에 제가 이제 집에서 한 일주일가량을 좀 살아봤는데 사실은 직장에 있을 때보다 요즘에 굉장히 행복하다는 게 뭐였냐면 팟캐스트 매주 금요일날 나오는 것도 하나의 활력일 수도 있고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자존감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기도 해요. 이게 정말 잘 된다면. 그리고
이런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칭찬을 좀 많이 해주면 네. 지금 제가 하려고 했던 건 이 말이 아닌데 제가 요 말로 좀 맺으려고 좀 이렇게 좀 틀었어요. 아, 네. 이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격려나 칭찬을 좀 서로 많이 해주고 그러면서 이걸 이끌어간다면 좀 떨어진 자존감도 좀 더 회복되지 않을까. 라디오 방송. 처음에 얘기하고 싶었던 건 이게 아니었답니다. 네. 그런데 제가 이걸 틀었어요. 네, 라디오. 라디오로 서로 칭찬 이런 거를 하려면 일단 듣고 말하는 사람이 많아져야겠죠. 네, 일단. 그렇죠. 네. 우리끼리라도 네. 같은 팀끼리라도 네. 정말 그런 게 필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라는 것이 지금 앞으로는 또 방독면을 쓰고 살아야 될 그런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듣고 왔거든요. 네. 앞으로는 세계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나 뭐 이런 것들을 거치고 최근에는 저도 이제 제 개인적인 사정으로 집에 그냥 있는 시간이 상당히 많아졌는데 이게 사람을 만나지 않고 있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되게 무기력해지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이런 거를 또 어떤 식으로 좀 풀어 나가야 하는가. 이게 사실 저희가 막을 수가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저희가 방역을 위해서 협조하고 사회적 거리를 두고 한다 하더라도 결국 이 병이라는 것이 계속 있는 한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풀어 나가야 하는가 보다는 저희가 이게 약간 대체적으로 좀 위로받을 만한 것들이 좀 필요한데 네. 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좀 첫 방송을 좀 이렇게 해봤잖아요. 혹시 좀 어떤 느낌이신지 되게 짧게 방송을 해서 사실은 좀 시간 여유가 좀 더 되면 지금 보니까 사실 이 주제로도 조금만 더 했었어도 한 1시간 더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시간상 그래서 짧게 오늘 방송 소감을 좀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박상욱님께서는 어떠셨는지 네. 처음에는 재밌게 시작했는데 네. 나중에는 좀 너무 이렇게 무겁게 좀 끝나는 그런 느낌을 좀 받아서 네. 다음에 할 때는 좀 더 재밌고 명쾌한 주제를 가지고서 하면 네. 훨씬 재밌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이게 약간 저의 책임이 좀 많이 큰 것 같은데 사실 아이템보다 오늘은 이제 라디오를 하게 된 계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이야기하는 게 핵심이었다가 이제 아이템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특히나 사회 전반적인 문제인 코로나 부분으로 넘어가서 좀 무거워진 것 같고요. 선생님께서는 저도 참 좋았어요. 여기 올 때는 오기 싫었거든요, 사실은. 아 그러셨어요? 제가 할 이야기가 있을까 고민을 좀 했는데 제일 많이 했어요. 또 맞아요. 저 많이 했어요. 왜 많이 했냐 이유를 들자면 제가 이걸 썼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책임감을 느끼죠. 예. 얼마나 팀원으로서 책임감이 있다는 건 좋은 거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여러 쌤들 그런 의견도 듣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듣는다는 건 좋은 것 같아요. 네. 참 좋았어요. 말씀해 주시죠, 선생님. 내가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많이 내놨는데요. 지금 시작했으니까 이런 것들을 갖다가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글쎄 아마 이게 편집되면 참 재밌는 내용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즐거운 시간 보내게 돼서 그리고 또 친구들이 같이 있어서 저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네. 황영경님 말씀해 주시죠. 네, 저는 주변에 라디오 듣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대화를 해본 게 처음인데요. 네. 생각보다 다들 라디오에 진심이구나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저는 지금까지는 이제 타의적으로 들은 것밖에 없어서 자의적으로 라디오를 듣고 더 만들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들은 게 처음이고요. 또 그러다 보니까 저도 생각을 달리하게 되는 게 지금까지는 눈으로 보는 매체만 굉장히 귀하게 여겼는데 귀로 듣기만 하는 것도 충분히 이렇게 인상적으로 남을 수 있다는 걸 좀 깨달은 시간이었어요. 좋으신 말씀 해주시네요. 끝. 끝. 진짜 이 되게 엄청 간단 명료하게 끝. 네. 오늘 엔지니어를 맡아주신 신혜실님의 말씀도 좀 들어야죠. 네.
이제 처음 한번 만드신 거였을 텐데. 네. 전 끝이라는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난 준비하고 있었는데. 네. 아니 저는 늘 제가 기계에 되게 관심이 많고 기계를 좋아한다는 사실을 알았는데 좀 결혼을 하고 하면서 기계와는 좀 먼 생활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다시 이제 엔지니어라는 걸 맡고 제가 기계를 만지면서 나 다시 또 행복감이 막 커져가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그 뭐 코로나로 인한 자존감이 많이 저조됐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저는 다시 또 기계를 만지니까 제 자존감이 막 올라가면서 행복감도 느껴지면서 내가 좋아하고 저기 할 수 있는 기계들을 또 가까이 지내야겠다. 네. 네, 그러면서 이 라디오를 듣고 만지고 우리가 팟캐스트를 만들자고 했던 이 교육 사업이 너무 좋았다. 이런 걸 많이 느꼈어요. 네. 제가 로봇가 되겠습니다. 네. 기기가 되겠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네, 오늘은 옥천 마을 라디오 동아리 회원님들과 내 인생 속 라디오와 방송하고 싶은 아이템들 그리고 첫 방송 후 소감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지금 저는 이 방송 현장에 있으면서 개인적으로 재작년 봄에 진행했던 볼륨을 높여라 옥천 공동체 라디오 첫 방송 현장이 좀 생각이 납니다. 처음 마이크 앞에 앉아 내 목소리를 들으며 그리고 이야기를 하고 방청석에서는 그때 당시에 신은실님께서 방청석에 계셨거든요. 그때 막 환호성을 막 해주실 때 그때가 이제 생각이 나는데 저의 이런 경험처럼 이 자리에 계신 지금 회원님들께서도 느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며 지금 이 순간 느끼는 새로움과 즐거움으로 앞으로도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 양성민, 박상호 교수입니다. 네, 기술 신은실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